to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and that's you and me, yeah.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2일 목요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워싱턴 소리 김종엽입니다. 워싱턴 소리 TV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분들 위한 방송입니다. 그날의 핫한 이슈만을 선택을 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사 프로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기온입니다. 오늘의 날씨를 살펴보자면 현재 기온이 54도입니다. 이건 미국의 동부시간으로 현재 4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54도입니다. 내일 금요일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죠. 아침 최저 64도, 낮 최고는 84도가 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은 더 온도가 올라갑니다. 아침 최초 70도, 낮 최고는 87도로서 완전히 여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Monaco, 28 degrés à l'ombre. C'est fou, c'est trop. On est tout seul au monde. Tout est bleu, tout est beau. Tu fermes un peu les yeux. Le soleil est si haut. Je caresse tes jambes. Mes mains brûlent ta peau. Embrasse-moi quand tu voudras. Je suis bien. L'amour est à côté de toi. On est bien. Monaco, 28 degrés à l'ombre. Tu ne dis plus un mot. J'éteins ma cigarette. Il fait encore plus chaud. Tes lèvres ont le goût d'un fruit sauvage. Et voilà, comme une vague blonde, tu m'emportes déjà. Ne dis rien. L'amour est au-dessus de moi.
네, 모나코. 아마도 올드 팬들은 이 모나코라는 음악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곡은 지난 1978년 발표된 곡입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1980년에서 90년 사이에 음악 카페, 그리고 음악 다방에서 DJ들이 많이 이 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방문했던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이 모나코를 또 신청을 해서 DJ들이 엄청나게 많이 바빴죠. 장 프랑스와 모리스가 아주 그 매력적인 저음, 바리톤 음성으로 불러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려줬던 노래입니다. 모나코라는 나라는 대단히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밀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지요. 말하면 유럽의 남부 지중해 연안에 인구 밀도가 아주 높으면서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처럼 작은 모나코라는 나라에서 두 남녀가 사랑을 꽃피우는 이 사랑을 꽃피울 당시는 섭씨로 28도, 가장 남녀가 사랑을 나누기에는 적합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서늘한 그늘 속에서 두 쌍의 남녀가 뜨거운 사랑을 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담은 노래입니다. 아주 이 달콤하면서도 서정적인 이 로맨틱한 이 모나코, 세계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한국에서도 엄청난 레코드 판매 기록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의 각 NBC, ABC 많은 내노라는 방송사들이, 또 CNN 뉴스 전문 채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연설했다면 한두 시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변이 좋아서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잔뜩 어떠한 결정적이고도 화끈한 얘기가 나올까 많이 기대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도 기대했겠죠.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해서 미군을 언제까지 철수할 것이다, 이렇게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웬걸요, 19분 만에, 연설 시작한 지 19분 만에 마이크를 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국민 연설 종전 선언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대신에 앞으로 2, 3주간 동안에 이란을 가장 강력한 극도로 강하게 타격을 가해서 이란이 끝까지 회담에 나서지 않고 엉뚱한 항전하겠다 어쩌다 또 말도 되지 않은 소리로 어거지를 놓으면 이란은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이야.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마라. 이건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위험스럽고 트러블 메이커 간출이야. 그래서 뿌리를 완전히 뽑지 않으면 후에 말썽뿐이 아니라 미국의 큰 위협이 될 것이고 중동의 형제 나라들,
이란의 형제국들인 오만을 비롯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바레인, 이라크, 쿠웨이트, 이들 나라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야.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가장 이란을 증오하고, 이란 역시 이스라엘을 증오합니다마는, 미국의 최대 우방국인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이란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지난해 6월 이후에 이번 두 번째 공격은 이스라엘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공고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이란은 이스라엘의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세계 위협에도 간주되는 그런 나라, 또한 미국에 대해서도 엄청난 위협을 할 수 있는 나라다. 그래서 공격을 감행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 어제 대국민연설에서 종전선언, 전쟁은 끝났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3주 동안에 가공한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그러니 회담에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 중동에 대해서, 형제국에 대해서 미사일로 공격한다던가, 또한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은 나 트럼프 참지 않을 것이야. 너희들의 인프라, 석유시설, 발전소를 완전히 괴멸시킬 것이야. 그러면은 10년, 20년 동안에 이란 정국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며 촛불 켜는 밤이 될 것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연설에서 이란 정부를 향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하며 사악한 그러한 정권이다. 특히 이란 혁명 수비대, 이 극악무도한 이란 정권에 의해서 고교한 우리 미군의 군인들이 13명이나 전사했어요. 이것은 나 트럼프로서는 미 합중국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 더 이상 미국을 건드리지 마라. 미국을 책임지는 이 행정 수반인 나를 건들지 마라. 정말 내 말 한마디면은 이란은 석괴의 시대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란 정권은 영원히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미국은 승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미국은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쟁은 이스라엘과 우리 미국이 했어요. 속속들이 아는 것은 우리 미국과 이스라엘인데 어떤 나라는 사실상 이란이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궤변을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한 논설위원도 있다는 겁니다. 박사라는 자들이 소위 박사라고 하는 논설위원들이 사실상 미국의 패배다. 왜 미국이 패배한 거죠? 말도 안 되는 논평으로 좌파적 정치성을 띤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적인 논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 알아도 제대로 100% 알고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현재 전개되고 있는 모든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앞뒤를 엄밀히 재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마치 미국이 패하기를 바라듯이 얘기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좌파들 패널리스트들이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말 맞다나 이란의 90% 이상이 미사일이고 핵이고 거의 다 파괴가 됐어요. 물론 감춰놓은 비축된 미사일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협한다거나 옆에 현재국들을 위협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민을 상대로 해서 연설해서 이란 정권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하며 악질적인 국가인 동시에 자국의 이란 국민들을 향해서 5천 명 이상의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해서 수만 명이 사망을 하게 한 이란 혁명 수비대예요. 이란 무도한 이란 정권을 이 기회에 완전 괴멸시키지 않으면은 후에 또 싹이 틀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미국의 막강한 공격으로 이미 이란의 모든 군비 시설은 95%가 괴멸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종전과 휴전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구를 찾고 있어요. 2, 3주 안에 이란을 계속해서 공격하겠다고 하면서도 종전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마쿠에서는 휴전하기 위해서 출구를 모색하고 있어요. 이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란의 새 정권의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하자고 제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란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휴전을 제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란 대통령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또한 이란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인에게 공개 소환을 보냅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그리고 중동의 이웃 형제국들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이란 정부는 적개심이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란 정부는 진정으로 평화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냐? 마수드 페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대립의 길로 가는 것은 참 무모하고 비참하고 참담하다. 그 대가가 어느 때보다도 너무 커서 우리 이란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평화를 제안하겠다. 이 전쟁은 의미가 없으며 문자 그대로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란 대통령은 제재와 전쟁, 그리고 이러한 미국과 이스라엘 침략이 우리 이란 나라의 삶에 미치는 아주 파괴적이고도 비인도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은 당장 공격을 멈추시어 간접적으로 또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란 정부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대통령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전쟁은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괜히 트럼프 대통령이 호언장담한다거나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일부 논술을 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변덕스럽고 변칙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너무 저평가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보다도 머리가 대단히 비상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즈니스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비즈니스를 정치에 전복시켰다고 했잖아요. 개성이 뚜렷하고 어떻게 보면은 변칙을 즐겨하는 사람 같지만은 이 사람의 철학과 국가관이 뚜렷해요. 현재로서 유가가 오르면서 완개론에 $100가 넘으니까 지금 유가가 $100, 106, 원원들이 $6. 그래서 이건 미국에 정유소를 가게 되면은 완개론에 $4가 넘었어요. 캘리포니아는 $6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 당장 돈이 많이 나가니까 미국 국민들 화나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그것을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란 정권을 완전히 괴멸시켰다 생각해서 이제 발을 빼려는 출구를 모색하려는 찰나에 이란 대통령의 평안 제의를 받았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의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잖아요. 거기에 3,500여 척의 선박들이 발이 묶였어요. 자,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을 해야 되고, 이란은 또 수출해야 되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석유 없이는 조금이라도 살 수 없는 각 세계 각국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을 때에 미국의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호르무즈 해협이 엄청나게 비좁아요. 장소가 또 좁아서 또 지뢰가 또 설치됐기 때문에 미국 군함이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그마한 선박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호르무즈 해협이 그렇게 비좁아요. 협소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나토국들에게 영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도움을 청했어요. 작은 선박이라도 좋으니 보내달라. 그뿐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도움을 청했어요. 일본을 향해서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느 나라 한 나라도 중동에 아랍에미리트만 빼고 다 오리발 내밀었어요. 거기에 대단히 트럼프 대통령
분노하고 열불이 터졌지요. 쉽게 얘기해서, 우습게 얘기해서 열불 터지고 말았어요. 내가 나토를 향해서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공산주의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방해해주기 위해서 수천만억 달러를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오리발을 내밀던 나토 국들, 거기에 대단히 트럼프 대통령은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불똥이, 대한민국에 불똥이 떨어졌어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연설에서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 단어가 나왔어요. 대한민국을 거론했어요. 겉으로 더 이상 적개심을 내놓진 않았습니다마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분노를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현 정권이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이재명 정권은 이거 그냥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후에 불똥이 떨어질까봐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시간 워싱턴 소리를 진행하는 이 앵커도 우리 아이덴티티는 한국 아니에요. 미국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아이덴티티는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반듯하게 잘 되기만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이런 중동 전쟁의 와중에도 더불어민주당, 이거 뭡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원호 의원이라는 자가 멕시코에 칸쿤을 출장을 해서 애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원호 이 의원의 애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원호 씨가 의원이 아니군요. 전 구청장이었어요. 네? 전 구청장. 전 구청장이, 이 사람이, 이 정원호 씨가 아마 서울시장 선거에 이제 후보로 등록을 해서 나오려고 합니다만은, 시장 선거에 나오려는 이자가 여직원 공무원과 멕시코에 칸쿤을 출장을 했는데 출국의 그 기록에는 남자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성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남성이라고 기록을 해서 지금 일파만파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의힘의 친한계입니다만 한동훈을 따르는 이 김재섭 젊은 이 의원이 정원호 이 전 구청장에 대해서 여직원과 칸쿤에 출장을 했다. 그것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으로 기재를 했다. 이것이 엄청나게 썸띵농 아니냐. 지금 이루고 난리가 났어요. 예? 중동 전쟁이 한참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소한 일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화영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대북한에 800만 발을 보냈다는, 그거로 인해서 경기도 전 부주세에 있던 이화영이가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현재 7년 6개월 선고받고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화영이가 대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밝힌 것은, 자백한 것은 박성령 검사로부터 회를 대접받고 술 대접을 받아서 허위 자백했다. 이래서 이것이 일파만파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 전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비수를 꽂았던 서민석이라는 전 이화영 변호사가 있어요. 이화영을 위해서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느닷없이 박성령 검사와 자신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어요. 말하자면 박성령 검사가 이화영이를, 이재명 대통령을 송북 사건에 연루시키기 위해서 회유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완전히 진범으로, 이화영이를 종범으로 그렇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살짝 발췌해서 녹음을 틀었어요. 그러니 박상영 검사라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냐, 녹취를 공개할 것 같으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틀어야 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박상영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진범이고 이화영 검사를 종범으로 해달해야 된다, 그 부분만 발췌해서 녹취해서 틀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서민석이라는 이 변호사는 정말 변호사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국민들을 정말 바보로 하는지, 녹취를 할 것 같으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틀어야지. 왜 그 부분만 편집을 해서 틀어? 알고 보니까 이 서민석이라는 자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수를 꽂았던 그런 자가 지방선거에 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딸이 붙는 거예요. 언감생심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다고 해서 서민석이한테 공천을 주겠습니까? 지방선거 시장에 나오라 공천을 주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계산법을 가지고 주판도 너무 잘못 튕겼죠. 공천을 받을 욕심으로 이 말도 안 되는, 그것도 한 부분만 녹취를 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 녹취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이 서민석 의원이 틀은 이 녹음을 가지고 마치 박상영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완전히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조작했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박성영 검사는 국정감사에 출두해서 많은 5천만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을 결코 두려워해서도 안 되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소신껏 진솔하게 그 상황을, 그 정황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바보가 아니에요. 모든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판단할 거니까 당당히 국정감사에 출두해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갖은 스캔들,
지금 김관영이라는 자가 또한 뇌물 사건으로 연루가 돼서 제명됐어요. 여기저기서 지금 스캔들이 막 터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을 더블로 앞서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정말 도대체 회개망측한 해프닝입니까? 이런 연이어서 이런 뇌물 사건이다 뭐다 막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렇다면은 대한민국 국민들만 탓할 것이 아니죠. 오죽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현 정권에 대해서 좋아서 여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오직 못났으면은 무능하고 무색이요 색깔도 없는 이러한 있으나 마나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국민의힘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홧김에 뭐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그 민낯을 보니까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수많은 악재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는 6.8 선거의 즈음에서 야당의 국민의힘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세로 승리가 예상되고 있어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스캔들, 뇌물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에 또 여성 문제 사건 이런 스캔들에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국민의힘은 공천에만 그저 말하자면은 자기 제밥에만 눈이 멀어서 대한민국의 민생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든 국회의원 임기가 2년 남았잖아요. 2년 동안에 어떻게 되지 공천을 받고 한 자리는 그저 한 자리 차지해서 그저 무사 안위에 빠졌어요. 당내 갈등, 분쟁 여기에 여념이 없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 국민의힘은요, 공천 문제로 해서 이정현 씨가 첫 번째 사퇴에 이어서 이번째 또 두 번째로 사퇴했어요. 그래서 주호영 부산선거시장에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도 공천 배제했잖아요.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또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조영 씨가 법원에 올렸잖아요. 그 인용됐잖아요. 가처분 신청해서 인용됐잖아요. 줄줄이 다 인용됐어요. 김종혁 또한 배현진 가처분 신청해서 줄줄이 인용이 되는 바람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완전히 개작살났어요. 자, 이 국민의힘의 장동영 당대표, 이 판사 출신입니다마는 너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관계에 의리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연하지 못해 질질 끌다가 결국은 절연 관계로 접어들었습니다만 투별 내에 너무 늦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진작 절연을 했어야 돼요. 의리도 좋지만